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27만 명이 이용한 국내 최대 무료 경매 사이트 아모스 옥션. 아모스 옥션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여러분께 제대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법원 경매 정보뿐 아니라 경매 상담 신청, 입찰 전 대출 조건 상담까지.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법원 경매를 통해 싸고 안전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면 아모스 옥션.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아모스 옥션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1566-7678, 1566-7678. 국민TV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국민TV 조합원이 상담하여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봐요, 스튜어디스. 내가 새싹 땅콩 져달라는 걸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차. 수치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차 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골 아파.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사무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새싹 땅콩차 가져와. 비행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꼬장을 금지합니다.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임승수의 좌변기. 좌익이니 우익이니 이런 것은 프랑스 대혁명에서 비롯되었다. 어느 쪽에 앉아있느냐 뭐 이런 거에서 나왔습니다만, 새는 좌울의 날개로 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도대체 우리나라에 있었고 좌파는 무엇인가? 좌파. 우리들은 좌경학생, 좌장면 먹고 좌석 버스 타고 뭐 이렇게 하면 좌장면. 우리나라에서 소위 좌파를 자처하는 정당. 유럽에 가면은, 웬만한 유럽 나라에 가면은 중도 우파 정도래요. 이것도 못 견뎌하고, 심지어는 민족주의 우파 정당으로 분류될 만한 그런 당을 종북이라고 싸잡아서 해산을 시켰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스스로 좌파 지식인을 자처하시는, 아니 자처 안 하더라도 남들이 얘기하는 임수수 선생께서는 참 이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감회라는 그 용어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미심장한 의미 말도 꼬이네. 그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우선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이 말단 분들, 오늘이 그 임승수의 좌변기 마지막입니다. 예.
예, 아디오. 여러분들께서 지금 마지막이냐고 울고 계십니다. 아, 그러세요? 네. 마지막입니다. 제가 명토바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딱 한 분만, 그러니까 딱 한 분만 우시네. 아, 그래요? 아닌가? 아니구나. 보니까 지금 시즌2 기대하겠습니다. 뭐 시즌2가 있겠죠. 아. 뭐 이런 분들은 많이 계시네. 아. 저는 시즌2를 하고 싶은데, 네. 그, 편집권이 저에게 없습니다. 편성권이. 아, 편성권이? 네, 편성권이 있는 분이 저를 다시 채용해 주시면 제가. 근데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제가 잘린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전에 뭐 문희정 아나운서나 손병희 선생님한테도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원래 저의 정체성은 책을 쓰고, 글을 쓰고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방송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경험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하던 일과 자꾸 이렇게 스케줄이나 여러 가지로 충돌이 있어가지고, 특히 다른 것보다는 원래 올해 안까지 써주기로 했던 책이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사에 관한 책인데, 그것이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까 제가 면목이 없더라고요, 출판사 쪽에도. 예.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상의를 드리고, 이제 미리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새 2015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12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이제 내부에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요. 네. 다행히 이제 방송국 관계자분들도 이해해 주셔가지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향후 제가 또 이렇게 좀 제가 해야 될 일들을 마무리하고 여건이 됐을 때 계속 어여삐 보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좀 부러운 게, 평소에 하던 예. 저술 작업에, 예. 그러니까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예. 부득이 방송일을 쉰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이게 부러워요. 아, 예. 예, 저는 음악인이기 때문에, 예. 음악에 좀 더 전념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 예. 양립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예. 가끔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내가 무슨 능력자라고 말이야. 예. 그 중에 만약에 하나만을 택해야 된다 그러면 아직은 저는 음악이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음반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는 편곡이랑 디렉팅 전반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합니다.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서 예. 제가 고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고용을 하고 매주식으로. 예, 업무적으로는 같이 하는 예. 이런 건데 이걸 하지 않았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 예. 방송을 하지 않았으면요. 아니죠. 방송을 하면서 예.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 작업을 계속 하지 않았으면 그 작업을 같이 하지 않았으면 혼자 이것을 다 감당해야 된다 그랬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예. 네, 이럴 때는 방송을 안 했으면 내가 음악에 좀 더 전념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여기 놔두고 혼자만 지금 살겠다고 예. 빠져나가는 죄송합니다. 예. 임승수 선생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모양새가 그렇게 돼버렸네요. 네. 예. 사실 그래서 어제 제가 막 문자도 드리고 했잖아요. 오늘 무엇을 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막 고조선에 하나를 다루고 갈까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마지막 방송이라 그런지 가닥이 잘 안 잡혔는데 어제 또 이제 손병희 선생님이 문자로 방송 총 결산을 하면 어떻겠냐. 1년 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딱 온지를 주셔가지고 네.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건 농담이고 네. 저도 그래서 한번 그동안 1년 동안 뭘 했는지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네. 가지게 됐어요. 네. 우선 이제 사실 제가 이런 방송이랑 친숙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네. 왜 내가 이 국민 TV에 캐스팅이 돼가지고 방송을 하게 됐을까를 한번 곱씹어서 살펴봤더니 네. 그 가장 이제 첫 번째 계기는 제가 2013년, 그러니까 작년 9월에 국정원에 신고당한 게 계기가 됐더라고요. 네, 네. 이 당시 이제 그 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초로 신문 1면에 이제 나게 된 계기였거든요. 네. 배꼽 떨어지고 저는 책 낼 때만 이렇게 책면에 조그맣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국정원에 신고된 과정도 골 때렸습니다. 제가 2013년 9월에 그 2학기잖아요. 보통 대학으로 치면은 2학기 네. 첫날 강의를 하러 가는데 학교 관계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임승수 선생님 뭐 무슨 일 없으세요? 딱 그런 게 됐던 저한테 전화로. 네네.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나 내가 잘렸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뭔 일인데 했더니 나보고 이제 국정원에 신고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가 그걸 아는 게 웃기잖아요. 신고를 했으면 몰래 했을 텐데 누군가가.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봤더니 신고한 사람이 우리 경희대학교의 각 관계 기관 및 심지어 무슨 총장 이런 사람한테 다 메일을 보냈던 모양인가 봐요. 임승순한 사람을 내가 신고했다면서 그 국정원 홈페이지에 그 신고하는 그 어떤 양식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외부로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그거를 다 자기가 쓴 거랑 그걸 다 캡처해가지고 네. 자료처럼 이렇게 보내고 이제 저를 이제 신고했다는 거예요. 쫄았죠 저는. 좌파인데 좌파는 국정원이랑 상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쫄아. 고추까지 그냥 땡땡 얼어버렸는데 그때 탁 오그라들고 쫄아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혹시 내가 최근에 하는 일이 애새끼 키우는 거랑 강의하고 글 쓰는 것밖에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고당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로 저를 신고했대요 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그 전화해준 사람이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캡처해서 보내줄 테니까 신고 사유가 내가 민주노동당의 간부였었다는 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교육부장을 했다는 거.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 민주노동당은 그야말로 뭐 그냥 당이잖아요. 그것도 오래된 당인, 그러니까 오래전에 없어진 당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로 신고할 게 아닐 텐데 했더니 그 사유가 그거더라고. 당시 이제 그 당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네. 의원 관련해서 이제 막 그 일이 터졌던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그 통합진보당의 전신이다. 아. 사실 이제 저는 민주노동당이 통합진보당 될 때 탈당했었거든요. 아하, 네. 아하. 그거에 이제 반대해가지고 참여당 계열이나 이렇게 뭐 합당하는 것에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나왔는데 어쨌건 그 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서 간부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쓴 책들 있잖아요. 그 목록을 네. 쫙 하면서 이런 책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경희대에서 강의를 하면 안 된다. 쉽게 뭐 자본론 강의하고 민주노동당 간부했다 이런 걸로 저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바뀌었어요. 네. 물이 들어오고 있구나. 예? 물이 들어오고 있구나. 물이 들어오고 있구나. 노를 저어야겠다. 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제가 막 오마이뉴스에다가 기사를 썼던 거예요. 네. 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것이 현 공안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이 이런 식의 신고를 하지. 네. 그리고 오마이뉴스에 막 기사를 열심히 썼는데 그걸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메인 화면 1면에다 배치를 한 거예요, 당시. 그리고 나서 그게 트윗처럼 막 떠돌더니 그거를 이제 취재거리라고 생각했는지 MBN이랑 경향신문에서 연락이 왔던 거예요. 저 취재하겠다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경향신문이 이걸 일면 탑으로 딱 다루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물 먹었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언론사들, 자기들 이거를 놓쳤다, 물 먹었다라고 생각한 언론사들에서 그 다음날 그냥, 그러니까 기사 나간 아침부터 새벽부터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네. 무슨 일을 못할 정도로. 네. 그러더니 이제 제가 이제 쓴 책, 원숭이도 이해한 자본론의 저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갔을 거잖아요. 네네. 책이 미친 듯이 나가더군요. 그래가지고 한세가 더 뽑아져가지고 140만 원 벌었어요, 제가 그때. 아이고. 땅파바에 140만 원 나오나.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음반 팔아서 140만 원 벌기 힘들잖아요. 저는 그 시장을 통해서 네. 시장을 통해서 유통해 갖고는 140만 원을 벌은 적이 없습니다. 아, 정말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런 적이 있긴 있었겠지만 오래전 일이군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이제는 음반이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음반이 팔리잖아요. 네. 어느 정도는 유보금으로 갚고 있어요, 유통사에서. 매출이 나온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반품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저희 책도요, 돌아와요. 네. 책도 돌아오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그 건이 나고 나서 그게 이제 화제가 되다 보니까 국민TV에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저자로 뭐 30분 책 읽기인가 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당시에. 거기에 이제 캐스팅돼서 나갔는데 제가 좀 보시다시피 넉살 좋고 개그맨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살짝 웃겼어요, 제가. 네네. 그때 이제 그 노종면 국장님 뭐 진행하는 그 프로에 나갔어요, 제가. 그래서 네. 처음부터 이제 저를 이제 노종면 국장님 뭐뭐 이제 소개하니까 이렇게 하면 잘 소개했나요? 라고 노종면 국장님이 저한테 얘기하시길래 제가 아닙니다. 딸도 아빠란 걸 빼먹으셨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개그 치니까 이분도 당황하시고 네. 그때 확 순간 순간 청취율이 많이 올라갔다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야, 그걸 개그라고 하셨다 이거죠? 예. 아무튼 이제 그때 여기 내부 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셨는지 이분 참 재밌네.
하다가 이제 나중에 개편할 때 그 김용민 PD가 그분이 네. 이제 임승수 씨가 웃기던데 네. 한번 자본론 한 8회 정도 해보라고. 그래서 원래 시작은 임승수의 쉬운 자본론 쉽게 읽기. 아, 자본론 쉽게 읽기였군요. 임승수의 네. 자본론 쉽게 읽기로 8회차 정도로 원래 편성이 됐었고 네. 그 이유는 보장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문희정 아나운서한테 섭외 메일이 왔던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문희정 아나운서랑 이제 인사를 하고 했는데 이제 이거를 첫 방송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별로 예상을 못 했나 봐요. 막 네. 순위가 그러니까 막 첫 방송부터 막 첫 주부터 막 한 30위권 안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도 당황해서 아 이것은 계속 가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계속 순위가 잘 나와서 최고로 올라갔던 게 한 20몇 등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말단이 그 즈음부터 그때 생기고 양성이 그 된 뒤로 겁니까? 양성이 안 되고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아. 그래서 그때 이제 반짝 반응이 좋으니까 사실 자본론이라는 내용이 되게 터프한 내용이잖아요. 네. 뭐 손병희 선생님도 아마 학창 시절에 그 파셨겠지만 아이고. 저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거 하다가 이제 어떻게 좀 잘 반응이 좋아서 그다음에 이제 임승수의 좌변기로 쭉 가게 됐죠. 그렇군요. 네. 지금 오늘 보통 원고를 봤습니다만 오늘 원고랄 것도 없지 그냥. 없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제목만 쭉 나열해 주셨는데 예. 제목을 쭉 보니까 예. 하나, 둘, 셋. 전부 48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48꼭지 중에 예. 이거를 보니까 한 서너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덩어리로. 그렇죠. 맞습니다. 네. 처음에 보니까 자본론에 예. 대한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그리고 차베스 대통령에 예. 대한 이런 이야기.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글쓰기와 책. 예. 이런 부분. 예. 그래서 뭐 출판사랑 계약하는 방법. 예. 또 권장도서의 폐해까지도 얘기를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이 철학 얘기를 좀 했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 예. 예, 그래서 경제사 대한민국 해방 경제사를 이승만 정부에 부터해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박정희 경제개발까지 얘기를 하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흐지부지 됐죠. 아니요. 단신으로 기적의 사고가 경제 전망 몬산토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고조선과 삼국유사에 대한 얘기까지 이렇게 해주셨군요. 그거는 여태까지 어떻게 해서 임승수 자본기가 탄생했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시간이 더 남았잖아요. 그렇죠. 뭘로 때워야 되나 이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게 베스트 몇 이런 거 뽑아올까 하다가 참 뽑을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그동안 쭉 방송을 해오는데 청취자분들이 반응이 가장 폭발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처음 쫙 올라갔던 때가 여기 보면 나오지만 1월 24일자에 이제 그 제목이 1시간이 1만 원보다 소중하다. 아, 이게 노동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에 대한 문제입니까? 사실은 이제 그전에는 노동 가치랑 잉여 가치론 문제를 쭉 다루다가 요 부분은 이제 약간 외도를 한 거예요. 자본론에서 살짝 빠져나와 가지고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보면 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볼 때와는 다른 것들이 보이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약간 개똥철학 형태로 했는데 요거 하고 나서 심지어는 제가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이 국민 TV 방송국에 저를 누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그분이 직장을 때려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방송을 듣고. 제가 진짜 당황했어요. 제가 강신주 씨가 여러 사람 때려치겠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근데 내 방송을 듣고 때려칠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1시간이 1만 원보다 소중하다. 이때를 좀 요약을 해갖고 어떤 기조의 얘기였나 골자만 좀 얘기해 주실래요? 저도 듣고 싶어요. 듣고 싶으신가요? 네, 혹시 모르잖아요. 저도 이거 방송 때려칠지. 방송 듣고 방송 때려칠지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이때 한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약간 좀 비유적인 얘기를 쓰자면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에 비유해 보면요. 사실 우리가 자동차를 몰 때요. 연료가
풍성하지 않고 딱 한정돼 있다. 네. 주요소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런 자동차를 우리가 몰 때는 그 연료가 한정된 자동차를 가지고 제가 맨날 보던 그 우리 동네를 뱅글뱅글 돌겠어요? 아니면 내가 그동안 못 가봤지만 꼭 가보고 싶었던 그곳을 직진해서 가겠어요? 당연히 후자잖아요. 그렇죠. 연료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네네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자동차, 인생을 자동차에 비유했을 때도 생각을 해보면 연료라고 하는 거, 우리 인생을 운행할 연료는 굉장히 한정돼 있다. 네. 시간이 무한한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다 시간을 소비하면서 이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한정된 연료인 시간으로 모는 사람들 대부분의 행태를 보면 누구나 가고 싶은 곳으로 곧 직장 직진하는 게 아니라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곳을 뱅글뱅글 돌며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제가 드린 거죠. 그래서 네. 누구나 다 돈이라는 관점에서 인생을 보니까 돈을 버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론에서도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을 팔아야 되는 것이다. 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시간을 판다는 생각을 못하고 돈 위주로만 보면서 자기의 한정된 시간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다. 아, 이게요. 네. 어디서 몇 년 전에 TV를 봤을 때, 예. 프랑스에서 그 정년에 대해서, 정년 연장에 대해서, 그렇죠. 또는 연금에 대해서 예. 다룬 시간이었는데, 정년을 연장시키자라는 이런, 예. 그 나왔을 때 노동자들이 데모했잖아요. 데모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좋다, 이럴 텐데, 예. 왜냐하면,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우리 아버지가, 61살이라고 쳐요. 예. 61살까지 뼈 빠지게 일을 하고서 예. 그리고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고서는 얼마 있다 돌아가셨다. 인생을 즐기지도 못했다. 평생 일만 하시다가 이게 옳은 것인가 라고 하면서 정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적당한 나이까지 일을 하고서 그다음부터는 당연히 연금 받고 인생을 즐길 휴가도 다니고 그래야 된다. 즉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우리들은 죽으란 얘기냐. 어? 일을 그렇게 뼈 빠지게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딸려갖고 오래 살지도 못하는데 네.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즉 당신이 지금 일하는 것 이거 평생 자신을 걸만한 일입니까? 혹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가는 거 아닙니까? 라는 문제 얘기를 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얘기도 좀 했어요. 사실 저도 한 직장 생활을 5년 가까이 했으니까요. 예. 제가 직장 생활을 연구원으로 한 5년 정도 했어요, 사실. 연구소에서? 네. 근데 뭐 그래봐야 큰 기업은 아니고요. 저희 때는 또 벤처붐이 불어가지고 IT 업체 쬐게만 데서 하다가 그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막 나중에 박스 붙이고 별일 다 했는데. 아이고, 근데 업무 강도는 좀 빡셌겠군요. 작은 회사의 연구원이었다. IT 업계였으면은. 또 완전 회사가 망해가면요. 일이 없어서 칼출근, 칼퇴근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어느 정도껏 안 돼야지. 아주 안 되면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다 웹서핑만 하다가 가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아무튼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것도 사실은 제가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이 재밌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느낌이었다면 계속 다녔겠지만 네. 물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월급은 꼬박꼬박 나와서 인생을 살 돈이라고 하는 연료는 계속 꾸준히 받긴 했으나 네. 제가 시간을 다 잃어버리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직장을 때려치고 은행 잔고가 당시 600만 원이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네. 이 600만 원이면 뭔들 못하겠냐. 그래서 이제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당시 이제 민주노동당에서 상근 활동을 했었거든요. 상근비가 얼마였습니까? 사실 지역당에서 할 때는 상근 비할 것도 거의 없었고 서울시당에서 이제 일할 때는 당시 120만 원이었나?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표현을 우린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노동의 대가는 아니니까 이거 활동비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예. 그렇군요. 예, 활동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최저의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어떤 활동비를 받고 그렇죠. 그게 최저임금이라고 한다면 그 최저임금에도 모자라는 그런 돈이었으니까. 그래도 저는 솔직히 굉장히 그 당시 뭐 좀 당원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렇게 열심히 진보정당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돈도 매달 120만 원씩 받아도 되나? 뭐 이런 약간의 부채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민주노동당의 그 마지막 네. 몇 년간을 함께 하셨다 그러면 애초에 민주노동당의 성격보다는 좀 바뀐. 그렇죠. 즉
민족해방파들이 NL과 PD의 싸움이 뭐 그런 거였다 그러면 민족해방파가 다수를 점하게 되고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것을 좌파라고 보기에는 그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민족주의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지 그 좌파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좀 특수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학생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93학번인데 제가 이제 과에 들어갔을 때 별로 뭐 이렇게 주변에 권하는 사람도 없고 저는 혼자 책 보다가 뿅 간 스타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혼자 약 먹고 혼자 약 구해가지고 약을 한 사발 들이마시고 뿅 가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민주노동당 이제 2000년에 가입했을 때도 그 사람 쪽 그 지역당 제가 금천구 사니까 금천구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했어요. 왜냐면은 대부분 그런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없거든요. 연고도 없는 사람이 막 들어와가지고 하겠다니까 처음에. 그래요.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 성경 읽다가 혼자서 성경에 감화받아갖고 온 것도 아니고 말이죠. 처음엔 뿌락진 줄 알았다고. 왜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맞아요.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갑자기 막. 근데 주변에 알아보면 야, 서울대 나온 운동권 수소문 해봐도 임승수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막 경계를 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계속 열심히 하고 막 하니까 이제 오해는 풀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운동권이 피해가 많다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오해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여다보니까 NL이 뭔지 PD가 뭔지 감도 없었죠. 개념도 없죠. 그렇죠. 자본론에 NLPD가 써있진 않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당 내부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변혁 이론이 다르더라고요. NL파랑 PD파랑. 그렇죠. 이론이 근데 다르죠. 저는 솔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여기에 이제 굉장히 강하게 개입하고 있는 그 모순도 이해가 되고. 그렇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급 모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계급 모순도 소위 말해서 민족 모순, 계급 모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야, 이것이 서로 뭐 다 어떤 우리나라의 변혁의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서로 타협하고 절충하지 못할까 막 이런 되게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거기서 어느 쪽에 발을 들였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것은 그렇게 이제 약간 제3자적 위치로 있다 보면 막 가입 제의도 받습니다. 우리 조직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딱 거기서 이제 관찰하고 봤던 건 그거예요. 운동 노선으로 보면 항상 PD에 비해서 NL이 다수였어요. 격수로 봐서도 다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언제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NLPDR 그 NL 쪽의 사람들이 이제 민주노동당의 이런 어떤 진보 정당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의식 전환을 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거 이제 민주노동당으로 당원 가입을 하니까 직선제 투표를 하면 어떻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PD가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 갈등이 이제 굉장히 심해지고 거기서 이제 결국에 이제 그 갈등이 심해지다가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이제 강을 건넜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굉장히 안타깝기만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당을 그 당시 나오게 된 계기는 그거였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참여당 계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유시민 씨의 참여당 계열.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이 연대를 하는 것에는 당연히 찬성이었어요. 하지만 당을 통합하는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보기에 이 참여당과는 NLPD와의 이 간극보다 더 큰 간극이 있다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 참여당 계열은 소위 말하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제가 보기에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정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판단이었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어떤 서로에 대한 평가나 어떤 반성 이런 부분 없이 무작정 당을 합치게 되면은 그것이 굉장히 나중에 더 큰 혼란과 이런 것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역시 DNA가 다른 두 집단이 연대하는 건 사안에 따라서 가능하지만 한 집안에서 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당을 통합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계산이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힘이 작으니까 그런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된 진보당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의석수가 늘어날 거니까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의석 수준으로 늘려서 그 소위 말하는 야당 중에서 그 당시에 있는 민주당과 이제 연립정부를 만들어서 지분을 늘리고
그래서 그 연립정부에 참여하면서 이제 힘을 키워서 나중에는 정말 제대로 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연립정부 건설론이라는 게 있어요. 변형 노선에서. 네네네. 이런 전문적인 얘기까지 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사실 오늘. 저도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얘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예. 여기서 급마무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 진보 정당이 분열되고 나온 상황에서 이런 변형 노선의 차이가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네네네. 근데 밖에서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연립 정부 노선에 반대를 했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가 진보적인 어떤 성격까지 다 잃어버리고 정말 희석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진보 노선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본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참여당과의 합당이 제가 설정한 마지노선이었어요. 이거는 하면 안 된다. 네, 네. 이것은 정체성이 무너지고 굉장히 큰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이후에.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되면서 이제 탈당을 했지만 계속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결국에 이제 내부 경선 문제나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결국에 더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벌어졌고. 진보신당 탈당파의 일부 그리고 국민참여당 예. 합쳐서 민주노동당이 통합진보당이 됐습니다만 예. 그 외에 이제 절차상의 민주주의 예.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예. 결국은 그것을 슬기롭게 하질 못하고 상대 정파에 대한 비난, 예. 악마화하기, 예. 그리고 개싸움 이걸 통해서 세력이 약화되고 그리고는 다분히 의도적인 그런 나라에서의 예. 청와대, 새누리당 또 종편 예. 이런 언론들에 의한 십자포화 그렇죠.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해산의 지경이 이르렀습니다만 예. 좌파 지식인, 그러니까 좌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주에 사실은 해산 녹음 방송이었기 때문에 이 예.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금요일에 바로 예. 금요일이었는데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착잡함이 있었을 겁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좌파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뭡니까? 좌파가 갖고 있어야 될 미덕 중에 하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객관화시켜서 그렇죠.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실을 냉철하게 그렇죠. 과학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개인적으로는요. 네네. 그 정당 해산까지 간 가장 큰 계기는 좀 그거였다고 봐요. TV 토론. 다깎기 마사오 운운했던. 그때 지금 대통령 하시는 분이 굉장히 빈정이 상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럼요. 예. 굉장히 빈정이 상했고 정말 증오스러울 정도로 통합진보당이 싫어졌던 거예요. 당시에. 그럼요. 그때 예. 사실은 이길 것 같았거든. 예. 이정희 대표가 봤을 때는 예. 아무래도 자기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 문재인 후보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없었으면 예. 절대로 그렇게까지는 얘기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나 그리고 저희 아내 쪽에 이쪽 양쪽 집안이 다 경산도 쪽 집안이에요. 네네네. 네. 물론 이제 거기서 둘은 굉장히 좀 그 보수적인 지역에서 약간 다른 삶을 살고 있죠. 저나 아내나.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TV 토론이 끝나고 나서 네. 우리 쪽 양가 부모님 쪽에서 다 굉장히 격분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저런 싸가지 없는. 예. 그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그 화면을 복귀해서 봐도 저도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당시에는 속이 시원했었는데 예. 가만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예. 이거 큰일 나겠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지금 와서 복귀를 해봐도 그래 분명 이정희 그 당시 후보가 다 맞는 얘기고 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그것을 바로 이렇게 박근혜랑 1대1로 다이다이 싸운다는 느낌보다는 국민들에게 조곤조곤 풀어서 전달한다는 느낌으로 얘기를 했으면 그렇죠. 어땠을까 네네. 하는 생각이 아쉬움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복귀해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예. 대통령 후보로서는 예. 전략 전술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대체 왜 물어보려고 하다가 좀 안 물어보긴 했지만 왜 그런 전략을 그때 선택했냐. 무슨 계산이 있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TV 토론은 말투나 어조 이런 거 다 계산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요. 네. 분명 그것은 사전 계획해서 그렇게 간다라고 봤는데 그때 제가 보기에 박근혜 씨가
굉장한 앙심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정희 후보의 양심에 예. 앙심으로 화답한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정희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맘 먹고 국민들이 너무 이 박정희, 박근혜 이 집안의 일을 잘 모른다. 현실을 그래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에 많이 알려서 이 박근혜 후보가 사실은 이런 배경 속에서 자랐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더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하는데 어쨌건 그 과정에서 이 박근혜 지지자들 그리고 부동층의 감정을 건드린 부분이 건드렸을 뿐만 아니라 있다. 박근혜도 네. 굉장히 빈정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그때 이미 해산 결정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이 버드 아이의 네. 눈으로 이렇게 봤을 네. 때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런 식으로 해산을 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 거죠. 완전 잘못됐죠. 그리고 과연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 진정한 그 종북인가? 네. 또는 종북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다 그러면 통합진보당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의 전신이었던 민주노동당에 네. 몸담았던 분으로서 네. 허심탄회하게 네. 좀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네.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알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예, 솔직하게 합니다만. 다 네. 말씀드릴게요. 저도 네네. 뭐 이렇게 애둘러가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네네네. 이제 양쪽에서 욕도 많이 먹고 그래요. 네. 근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완전 이 통합진보당 해산은 완전 잘못됐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석기 의원과 그것과 관계된 당원들이 모처에서 모여서 으쌰으쌰 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고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당의 그 모임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미숙함의 발현일 수도 있다고 네.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예전에 어디다가도 기고를 했지만 어떤 사회에서 말과 글이라는 것의 결과로서 어떤 인신을 구속한다거나 네. 그 당을 해산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석기 의원 쪽이나 이런 쪽에서 한 것은 다 말이고 글 같은 거예요. 사실 저는요, 그렇게 얘기하면 말로 더 심한 얘기도 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군요. 솔직히 손병희 선생님도 자유로울 수 없을걸요? 다양한 집회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하신 발언 다 따져보면은. 사실은 세상을 뒤엎어버리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텐데. 저는 그 방송에다 대고서 네. 그 현직 대통령에다 쌍욕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큰일 나시겠네요. 그거는 그 방송상으로 사실 그게 제대로 된 방송이라고 한다면 예. 심의 규정에 따른다면은 예. 저는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죠. 예. 네. 예. 근데 어쨌건 중요한 것은 저는 대통령 욕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예. 썩어 빠진 세상 다 갈아엎어버리고 싶다. 네. 어?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공개가 됐으면 투표로 인증받거나 투표로 판단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정당은. 네. 그런데 말과 글만을 제가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물증이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검찰이 수사 들어가가지고 탈탈탈탈 털었어요, 진짜. 네, 네.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다 저 새끼들 조절하라고 지금 이미 다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수룩하게 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네. 빈정상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분에. 네, 네. 그런데 그렇게 탈탈 털어도 물증이라고 할 만한 게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게 최소한 법치국가라고 하면은 유죄가 나올 수도 없고 네. 처벌이 될 수도 없는 사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거고요. 예. 다만 예. 두 가지를 물어보거나 얘기하고 싶은 건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공당에서 예. 갑자기 당이라는 것은 그 뭐라 그러나 공개 활동을 통해서 책임성이 있어야 예, 되죠. 있어야 되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라고 예. 하면서 조직적인 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 1번으로 예. 가게 되고 또 그분이 중심이 돼서 아무튼 자기들끼리 강연을 개최하는 예. 그런 옥상옥의 느낌, 예. 당내 당이라는 느낌, 이것이 현대 정당에서 옳은 일인가라는 예. 부분 하나랑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물론 본래적 의미의 종북주의는 없다 하더라도 예. 그렇다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좀 더 쿨한 시선으로 예. 바라보고 비판할 걸 비판하면서 예. 혹은 남들이 의문시하는 예. 당신들 정말 그 종북 아닌 거 맞나라고 했을 때 예. 그걸 좀 더
털고 갈 수는 없었을까라는 이 두 가지 대해서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해산을 청구한 정말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탄압받는 사람이야. 우리는 옳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순교자야. 이래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을 설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공감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근데 또 저는 이제 내부 관계자였잖아요.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간부로서.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관계자로서 제가 바라봤던 것은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모든 당에는 다 개파가 있고 정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자리 싸움일 수도 있겠으나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 당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조직을 가지고 만들고 싶은 세상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당에서 그 내부의 그 정파들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노선, 변형 노선에 대한 판단이 다 다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어떤 노선, 어떤 정강 정책 이런 것을 실현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 당의 주요한 위치에 들어가서 정책을 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내부에서 정치적인 어떤 상대파와의 투쟁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파. 예. 네.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것은 그런 부분이 아쉬웠어요. 당의 어떤 제도적 차원에서 그런 정파적 갈등을 조금 뭐라고 해야 될지 그 안에서 이게 원심력을 가지고 무너지는 방식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고민이 서로 간에 좀 있었다면 이런 정도까지는 안 갔을 텐데 참 특히 선거 기간이나 이럴 때 적보다 더 싫어할 정도로 서로 간에 날을 세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위태위태하다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는데 그래서 고민 있는 사람들은 이 정파 갈등을 내부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들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고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은 이것이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라고 이게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게요. 예를 들어서 PD가 잡고 있을 때는 PD가 잡고 있기 때문에 또 똑같이 하고요. 네. NL이 잡고 있을 때 또 NL이 또 똑같이 해요. 이건 양비론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둘 다 개판인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권력을 딱 잡으면 상대파에 대해서 거의 인정을 하지 않고 독식하고 이렇게 쫙 나가는 거는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네. 좀 봤을 때 그런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괜찮은데 니들이 나쁘다. 네. 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안 되죠. 서로를 타도하려고 했었던 이런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였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운동이 더 발전하고 진보적인 역량이 결집되기 위해선 그거를 내부에서 제도적으로 갈등을 극대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리고 당내당, 옥상옥의 이런 느낌. 예. 현대 정당의 면모로서는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지금의 현재적 수준, 예. 잘했다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수준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그 마지막 하나 질문, 예. 그 종북 논란에 대해서 예. 전 이 단어 자체가 매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예. 그런 단어니까 말이죠.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물리적으로 예. 그 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털고 갈 기회를 또 놓치는 건 아닌가. 근데 제 생각에 이 종북이라는 단어의 연원을 보면요. 네. 사실 이게 우파들이 먼저 만든 건 아니에요. 네. 그 연원이 옛날 당대 갈등이 있을 때 PD 계열 일부에서 이 종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조선일보에서 먼저 인터뷰를 했어요. 정확히 기억납니다. 조승수 씨가 했었는데 저는 조승수 씨의 문제 의식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매체를 조선일보를 택해서 훨씬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기를 노출시켰다는 것. 그리고 이 종북이라는 단어를 옳다구나 하고 이제 활용한 것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공안 세력들이 받아가지고 그렇죠.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넘어서 화가 좀 나죠. 그런데 이제 그 용어를 차치하고 내부의 그런 경향성에 대한 고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개인적인 의견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북이라고 하는 그 정권이 소위 말해서 그 해방식 전국의 소위 말해서 정당성이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
정통성, 역사적 정통성. 왜냐면은 민족적 정통성. 민족적 정통성이 있죠, 상대적으로 남쪽보다는. 왜냐하면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 놈들이랑 일본 제국주의자들이랑 총을 들고 목숨을 걸고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 그 정부의 대다수를 이뤘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또 좌익 세상이었잖아요. 네.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대부분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좌익적인 어떤 성향을, 특히 가난한 사람들, 대다수의 인민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 그쪽에서 표방했던 게 그런 진보 계열의 이제 그걸 표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작에서는 분명 제가 보기에 남쪽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런 얘기하면 또 종북으로 몰릴란가. 참 조심스럽네. 제가 이제 객관화시켜서 새의 눈으로 조감도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도 정당성이 남쪽보다는 북쪽에 있다라고 평가할 그런 바가 굉장히 적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무리가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양쪽이 이제 진영 논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진영 대결 속에서 양쪽이 좀 괴물이 되어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양쪽이 괴물이 되는 측면이 있고, 왜냐면 한쪽이 괴물이 되면 거기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또 다른 쪽도 괴물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사심이 개입됐을 때 우리 집안의 안녕, 그리고 우리 세력의 안위를 위해서 상대방을 더 괴물로 설정해 놓고 자기들의 비리라든가 그런 불합리한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걸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한쪽에서는 그것을 유일사상, 주체사상이라고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객관적 조건 자체가 그 양쪽에서 어떤 정권의 모순을 낳은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이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운동권 내부에서도 소위 NL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비판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렇겠죠. 근데 이제 다만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성. 네. 이 관성이라는 게 이게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요즘 북한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쿠바는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이랑 수교를 맺으려고 지금 움직임을 하고 있고 서로 이제 대통령이 선언을 했잖아요. 양국의 지도자들이. 세상이 정말 급변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북한 정권에서도 계속 미국이랑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핵이란 걸 지렛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북한도 어떻게 보면 그 경제 체제도 많이 바뀌고 있고 시장 경제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측면이 있고 최근에 보면요. 물론 거기는 사회주의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단기적으로 제가 보기에 중국식으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어쨌건 서로 간에 그런 변화되는 모습이 있고 남쪽도 어쨌건 이 상태로 안 된다. 공공성이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바뀐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운동권 내부에서의 어떤 변형 노선도 일정 부분 좀 이렇게 보완하고 이렇게 약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NL 진영 내부에서도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에서 계속 그것을 만약에 거기서 내가 이탈한다면은 이것은 내가 변절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굳은 심지를 가진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런 것은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북한 바로 알기, 그럼요. 제가 그 얘기를 던진다면은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라는 그것 왜곡된 이런 북한은 뽁불 달린 그런 도깨비들이 사는 나라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라는, 즉 북한의 영화라든가 또 북한 소식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알아나가자라는 운동이 90년대 초에 많이 있었어요. 그거의 21세기 버전 중에 하나는 황선 신은미 씨의 토크 콘서트 이런 걸 텐데 그런 분들은 절대로 북한을 찬양하려고 그런 걸 한 건 아니죠, 물론. 신은미 씨 같은 경우는 오마이뉴스에 연재를 하면서 썼잖아요. 그 오마이뉴스에 연재를 하도록 권유한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분이 북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권유한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국에 사는 동포가 쓴 글이 참 울림이 큰데 신은미 씨야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친남 인사다. 그 집안을 따져보면은 옛날에 그게 자유당 쪽 뭐 국회의원 한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옛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쓰거나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북한의 상대 친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신은미 씨야말로는 아니다.
집안도 좀 잘 사시는 예, 그래서 분이라서. 소중한 자산인데 이거를 종북으로 몰아갖고 싸잡아서 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 이런 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 입지가 좁아지죠. 이거는 공안 당국의 크나큰 실책이다. 박근혜 정부에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이런 측면과 함께 저는 황선 씨 같은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평양 사론에서 자기가 아주 그 위생적으로 아이를 잘 낳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좋은 나라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혜택을 받은 사람들 이런 것도 있는데 모두가 이렇게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닌 거다. 분명히 평양이라는 것은 특별시로서 좀 혜택받은 그런 점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짚는다면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90년대 북한 바로 알기 운동 이거보다 한 차원 높은 좀 더 현실적인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분들의 잘못인지 아니면 듣는 사람들의 잘못인지 아직도 니네는 북한이 악마가 아니고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가르치려고 드느냐 그러면서 당신들이 북한에 대해서 냉정하게 비판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느냐라는 의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그 신은미 씨 책을 되게 열심히 다 읽었어요. 네. 그분은 명확하게 책에다 그 얘기를 했어요. 평양과 지역을 두루 가보니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렇죠. 자기가 써놨어. 네. 심지어 거기 연재할 때도 얘기를 했고. 네. 그분은 있는 그대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실제.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황선 씨 쪽 계열, 우리 용어로 이제 실천연대 계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천연대. 네. 6.15 그쪽 실천연대. 분들도 친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 민주노동 활동을 같이 했으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꽉 막힌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도. 네. 왜냐면은 북이 식량난을 겪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다 인정을 하는 바예요. 네. 다만 이제 그분들은 그거예요. 서로 좀 그분들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자기가 본 거 그리고 남과 북이 괴물이 아니고 서로 간에 좀 더 친해지고 알아서 통일로 가서 이 허리가 끊어진 걸 다시 잇고 우리 민족이 좀 주체적으로 잘 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그동안 했던 운동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세련되지 못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해하려고 하는 측면이다 보니까 자꾸 이상하게 옹호하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임승수 씨의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역시 그 애정이 뚝뚝 묻어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라는 말처럼 모순되는 말도 없습니다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자였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게 남들보다 먼저 즉 뭐냐면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괜히 책 잡히지 말고 우리 가족 내에서 먼저 해결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그런 심정으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사실 남 탓을 하면 건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자기의 문제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혁신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아직 고슴도치처럼 웅크리고만 있고 이렇게 막 가시만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물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나 그래서 우리도 뭐 이렇게 좀 진보 진영도 조금 자각하고 시대에 맞게 좀 뭔가 재조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증오보다 힘이 있는 것은 냉정한 상황 인식이고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거 참 슬픈 얘기고 화가 난 얘기긴 합니다만 해산당했기 때문에 해산시킨 너희들은 악마야. 우리는 반대 투쟁할 거야. 이걸 넘어서는 좀 더 장기적이고 슬기로운 방향으로 이것이 결국은 통합진보당이 그 해산당한 이런 분들을 넘어서 좌파의 재정립 새해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을 때 좀 더 튼튼한 그런 강건한 왼쪽 날개 이런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임승수의 자변기 어쩌다 보니까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준비하는 책이 경제사 책이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경제사요. 대한민국 경제사. 상반기 중에 뽑아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총론. 너희들은 친일파야. 너희들은 독재자야. 너희들은 자본가 편이야.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또는 그렇지 않는 이 반대의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각 론을 대해서 얘기를 예. 해야 되는 디테일로 한번 들어가 봐야죠. 이 시점에서 임쌤의 그 작업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을 좀 해주시죠. 아이고, 감회가 참, 마음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 묘합니다, 예. 한편으로는 책을 열심히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시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아쉽기도 해요. 그동안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청취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열심히 책 다 쓰고 연락 드릴 테니까 꼭 한 권씩 사주시고요. 제가 책 다 쓰고 기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2014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시지요. 약속을 지켜라. 엄청난 불상량을 누가 했는지 죄송합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하지만 2015년 을미년 새해 다시 희망을 써야 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송구영신 프로그램 2015 해맞이 대축제 특별 생방송. 국민라디오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스튜디오를 강원도 강릉 주문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과 그 앞바다로 옮겨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이합니다. 12월 31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공개방송이 해돋이가 이뤄지는 1월 1일 아침 7시 주문진 바닷가에서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15년도 국민 라디오는 여전히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뜨겁게 달려갈 거야.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